지난 영상에서는 절대 상담 심리사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희망편입니다. 심리 상담사가 되면 좋은 점, 장점만 쏙쏙 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담 심리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능해지는 직업입니다. 다른 직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후배들에게 밀릴 수도 있지만 심리상담은 연륜이 쌓일수록 더 인정을 받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오래된 맛집이 더 믿음이 가는 것처럼 심리상담도 경력이 쌓일수록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테리토리가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영화 굿일 헌팅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 같은 할아버지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거든요. 60대 상담사가 30대를 상담하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30대 상담사가 60대를 상담하는 거는 약간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월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치매만 안 오면은 평생 보장이 되는 직업입니다. 직업적으로 정년이 없다는 것이 굉장한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눈과 귀와 입이 멀쩡하면 70대도 80대도 은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60대가 되면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직업은 독특하게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점을 발휘하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숏을 치면은 안 되고요. 장투를 하셔야지 조금 길게 오랫동안 수익 창출도 하시면서 빛을 발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존재 가치감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생활을 하거나 큰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자아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정체성을 희생하면서 조직의 부품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다릅니다. 심리 상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자기 자신이 될 때 치료자로서 효력을 지닌다. 그리고 상담사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다가 상담자가 교체가 되면은 바로 상담을 이어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지 않죠. 처음부터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는 개성과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대체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삶이 변하는 걸 보다 보면 내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느낍니다. 아, 내가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보람감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 똑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이란 게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은 이런 매너리즘에서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은 매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케이스를 상담하다 보면은 나만의 작은 빅데이터 같은 것이 생깁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하고 ADHD는 이렇게 하고 강박증은 이렇게 상담하자, 이런 작은 빅데이터가 생기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없듯이 같은 ADHD 증상인 내담자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은 항상 내가 여기에 전문가의 위치로 앉아 있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당신만큼 잘 알지 못한다 라는 알지 못함의 자세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새로운 상담 기법이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다양함, 삶의 좋은 면, 나쁜 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뭔가 삶을 배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수요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분명히 인구수 문제로 인해서 상담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희망편입니다.
심리 상담을 수요로 하는 인구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진료 인원만 봐도 2018년 약 75만 명에서 최근 100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진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정신건강이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업에서도 심리 상담을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업은 커피 머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지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한다. 복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사내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현재 15명의 심리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LG는 마음쉼터라는 사내 상담소를 개설해서 직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수요로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매일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삶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면 심리상담사가 괜찮은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상담사는 여러 상담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이곳저곳 옮기면서 상담을 하는 상담사인데요.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마음 맞는 4-5명의 상담사끼리 오피스텔을 월세로 하나 빌려서 월세를 각자 부담을 하고 각자 스케줄에 맞게 공실일 때 상담 스케줄을 잡아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소를 열어도 자본 투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상담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담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줌으로 하는 상담,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심리상담이란 직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심리상담을 붙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심리상담, 학습심리상담, 아동심리상담, 심리상담만 붙이면 다 말이 됩니다. 조직심리상담, 스포츠심리상담 등의 인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리상담이란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다입니다. 사실 이 6번째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100% 대체가 되기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를 심리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는 솔직히 모르니까 대체된다와 대체 안 된다의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체가 안 된다는 점은 사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담사의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AI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공감과 정서적 교류를 완벽하게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단순히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적 개입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AI가 과연 이런 부분을 지워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I에 의해서 대체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챗 GPT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아주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캐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수준에서 더 발전해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사람과 정말 유사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담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민원인들이 화를 낼 때 그 화나는 톤을 차분한 톤으로 바꿔주는 AI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점점 더 AI의 발전이 무섭기는 합니다. 또 이런 AI 상담은 진짜 상담에 비해서 접근성과 비용에 대해서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집에서 떠나서
시간을 투자해서 상담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AI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가 24시간 대기 중이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상담받을 비용이 없다면 AI 상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내담자들은 성격상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기계와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벼운 주제라든지 무거운 주제가 아닌 심심풀이적인 상담? 그런 것들은 AI에서 대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대체가 되지 않으려면은 상담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져야 되고 AI한테 뒤지지 않을 개성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극복을 해나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심리상담사란 직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 혼자서 떠들어 봤는데요. 오늘 컨텐츠가 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저의 이견이 상담자의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참고 부탁드리고요. 컨텐츠가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